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태입니다. 올해 66 청진테크라는 회사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죠. 25년 전, 제 실수로 영영 잃어버린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내의 눈물도 제 가슴속 후회도 녹슬지 않았죠. 평소와 다름없는 공장 순시 시간이었습니다. 기계의 무거운 철 냄새와 귀를 찢는 소음, 공장 바닥에 묻어있는 끈적한 기름 자국 위를 걸으며 저는 3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처럼 용접 품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기계 소리가 공장을 울리던 그 순간, 정밀 용접 라인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제 심장이 폭발하듯 뛰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 기술자 한 명이 푸른 용접 불꽃 사이로 얼굴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몸의 모든 세포가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다! 신입입니까?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오래된 유리처럼 금이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가 용접 마스크를 올리며 고개를 들었고 그 까만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25년 전 그대로 멈춘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니의 눈동자, 내 가슴에 영원히 새겨진 그 눈동자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에 달린 작은 반달 모양, 목걸이가 불꽃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걸이. 제가 이니에게 생일 선물로 준 그 목걸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이사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이미 현실과 과거의 경계에서 어지러이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인이, 내 첫사랑이자 청진테크 창립 멤버였던 그녀, 그리고 아이를 낳고 호련히 회사를 떠났던 그녀, 마지막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진 그녀,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마비되었고 등줄기로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광기 어린 듯 불규칙하게 뛰었고 25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지만 목이 너무 메어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그저 고개만 기계처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신의 솜씨처럼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마치 30년 경력자처럼 완벽한 각도로 용접봉을 다루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때 살짝 입술을 깨무는 그 버릇까지.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25년의 시간도 지울 수 없는 그 피의 연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봄바람이 칼날처럼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흥공단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25년 전 봄날의 기억이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손이 너무 떨려 책상 모서리를 사력을 다해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그럴 리가. 내 딸이라고?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마저 전기가 통한 듯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떨렸습니다. 인사팀 서류를 확인해보려 손을 뻗었지만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 교환으로 25년간 제 영혼 깊숙이 봉인했던 기억의 상자가 산산조각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 그리고 영원히 떠나보낸 줄 알았던 첫사랑. 그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앞에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66세 외로운 노인이 된 제게 운명은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걸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피처럼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에 타오르는 불안과 기대감처럼 광기처럼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그날의 운명적 만남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뿌리째 뒤흔들 거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소식은 벼락처럼 제 귀를 강타했습니다. 박유진 기술자가 다쳤습니다. 기계에 팔이 끼었고 지금 시흥현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고 다리에서 힘이 쫙 빠졌습니다. 한순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차에 뛰어올랐고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지옥의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비처럼 흘렀고 붉은 신호등마다 저는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속도를 내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엑셀을 밟는 과정에서 핸들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 내 피와 살을 나눈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사이로 유진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칼로 베인 듯 찢어졌습니다. 25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료진이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중이었고 그 사이로 반달 모양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목걸이만 보였습니다. 그 목걸이.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환자분 목에 있던 건데요. 검사 때문에 잠시 빼놓은 겁니다. 혹시 보호자이신가요? 보호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아버지.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희에게 영원히 정태.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25년 전 인희의 24번째 생일에 제가 일본에서 직접 주문해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이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던 인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폭발하듯 터지는 고통이 전신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유진의 소지품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가졌습니다. 유진이 정말로 내 딸이라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인희가 낳은 아이,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만나지 못했던 내 핏줄, 내 살과 피가 바로 여기, 내 눈앞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병실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와 복도 벽에 등을 기대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공허와 그리움, 후회와 자책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인희는 왜 떠났을까? 왜 내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딸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그 모든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폭풍우처럼 제 머릿속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유진에게 달려가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 나를 증오한다면? 만약 내가 그녀의 인생에 다시 한번 혼란과 상처만 안겨준다면? 사무실로 돌아와 인사팀에 유진의 신상조사를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후 두꺼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손이 너무 떨려 서류를 펼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 갈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부모, 어머니 서인이 45세의 폐암으로 사망, 아버지 불명, 학력, 야간, 고등학교 졸업, 공업전문대학, 용접공학과 장학생 졸업, 경력, 17세부터 공장, 아르바이트, 주유소 야간 알바, 편의점 야간 알바. 그녀는 어머니마저 7년 전에 잃고 완전히 혼자서 세상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녀의 곁을 지켰다면,
그녀가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 텐데.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고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내 무지와 부재로 인해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를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녀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진실을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그냥 회장과 직원의 관계로 남아야 할까요? 가슴속 죄책감과 자기 혐오, 후회가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가운데 저는 제 딸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민 속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를 기술 자문으로 발탁하셨다고요? 유진의 놀란 표정이 사무실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다래졌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 심장은 폭주하는 열차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침착함을 가장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아버지로서 대화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이런 비겁한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기술자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소.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요.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의심과 경계,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익혔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짓된 관계로 시작하는 이 만남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기술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색하게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그녀 역시 경계의 벽을 높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에 관한 한 유진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재였습니다. 그녀의 기술적 통찰력과 혁신적인 제안들은 30년 경력자인 저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내 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홀로 눈물 흘리며 이니에게, 하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사장님, 제 생각에는 이 용접 라인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율이 30%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자신이 직접 그린 도면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 끝에 작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듯했습니다. 어릴 적 홀로 요리를 하다 다친 흔적일까요? 아니면 생계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해야 했던 흔적일까요? 가슴이 칼로 저며지는 듯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였다면 그녀의 손에는 이런 상처가 없었을 텐데. 좋은 생각이요.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오. 감정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딱딱한 업무적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속 폭풍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미팅이 끝나고 늦은 시간,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청진테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여기서 일하셨다고, 회사 창립 멤버셨다고 했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메어 말 한마디 이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제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이야기를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철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니는 내 첫사랑이었고 너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다. 하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모래로 가득 찬 것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오래된 사진첩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청진테크 창립 멤버들 사진 속에는 24살의 젊은 이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유진이 자라고 있었을까요? 유진의 미소는 그대로 이니를 복사한 듯 닮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니의 얼굴을 쓸어내리자 뜨거운 눈물이 사진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가슴 속에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유진이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우산 없이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뿌연 가로등 불빛 아래비를 맞으며 어딘가 텅 빈 표정으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를? 차에서 우산을 꺼내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구먼. 이렇게 서 있다간 감기에 걸릴 텐데 태워다 줄까?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든 유진의 눈가에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눈물이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물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로서 그녀를 감싸 안고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서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우산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잠시나마 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 냄새와 섞인 그녀의 향기가 25년 전 이니의 향기와 겹쳐져 가슴을 저몄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발라드가 우리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달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문득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사장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곁에 계실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안정감이 들어요. 그 말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 아팠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라고. 그녀의 몸속에 흐르는 내 피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알아보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쯤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항상 앞섰습니다. 그녀가 나를 증오하면 어쩌나. 그녀가 배신감을 느끼면 어쩌나. 그녀의 삶에 혼란만 가져다 주면 어쩌나.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밤새 저를 고문처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거짓된 관계로 지낼 수는 없다는 결심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결심이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책임진다고요? 하지만 실수는 세훈 씨가 한 겁니다. 현장 관리자의 보고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형 부품 하나가 오작동으로 불량 처리됐는데 신입 기술자 이세훈의 실수였음에도 유진이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즉시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세훈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딸을 향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건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세훈 씨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점검 책임자로서 제 불찰입니다. 세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유진 선배님은. 세훈 씨는 이제 막 배우는 중이에요. 이번 일로 그의 가능성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유진이 세훈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본 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 그것은 분명 제가 젊은 시절 가졌던 신념과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유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유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유진 기술자를 내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겠소.
앞으로 회사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전담하게 하겠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례적인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유진 씨는 타고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을 모두에게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을 소담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전통 한옥 분위기의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유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유진 씨에게 중요한 제안이 있소. 청진테크의 부사장 자리를 맡아줬으면 하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사장이요? 제가요? 하지만 전 아직 능력은 충분하오. 그리고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내 딸이니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 심장은 폭풍우 속의 나무잎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니까. 제 말이 식당 안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충격과 혼란, 분노가 폭풍처럼 뒤섞였습니다. 시간이 완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25년의 시간이 아득한 심연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진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테이블을 움켜쥔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2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이, 네 어머니는 내 첫사랑이었다.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청진테크를 함께 시작했지. 처음부터 그녀와 나는 서로에게 운명처럼 끌렸어. 그러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해외 출장을 떠났고 한 달 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수천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손이 너무 세게 테이블을 움켜쥐어 손톱 자국이 나무에 파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할 때 제가 17살에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편의점에서 밤을 새울 때 그녀의 말이 흐느낌으로 막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5년의 부재가 만든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찾았다. 계속 찾았다. 제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인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네가 내 딸인 줄 알았다면 단 하루라도 떨어져 있었을까. 테이블 위에 놓인 유진의 핸드백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지갑이 보였습니다. 지갑 속에는 어린 유진과 인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녀의 모습,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함께 했어야 할 그 순간들, 내가 지켜줬어야 할 그 시간들. 유진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고 주변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유진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받을 때, 제가 학교 다니느라 간병도 제대로 못할 때, 어머니 장례식에 제가 혼자 서 있을 때, 그녀의 음성이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제 가슴에 칼이 수천 번 꽂히는 듯 했습니다. 유진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유진의 음성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그녀가 흔들리는 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를 뒤쫓고 싶었지만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뒷모습이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밖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식당에 홀로 남겨진 채 손이 떨려 와인잔을 너무 세게 움켜쥐었고 결국 잔이 부서져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고 가슴 속에서는 25년간 억눌러온 한과 그리움, 죄책감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쉽게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어쩌면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 열쇠를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자물쇠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차 옆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6세 노인의 흐느낌이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유진도 같은 하늘 아래 있을 텐데 그녀의 마음에도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까요? 아니, 그녀의 마음속은 훨씬 더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있을 것입니다. 유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회의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아들 상연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 속에는 늘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진이라는 퍼즐 조각이. 언젠가 그 조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를 들고 유진의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딸이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진정한 부녀가 될 수 있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일, 168시간, 80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유진은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식욕도 사라져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던 7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모두가 퇴근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에 젖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유진이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말투에서 일주일간의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가방에서 낡고 색이 바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여러 번 만져진 흔적으로 달아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 빛나는 그 일기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니의 필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강하게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그동안 읽을 용기가 없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밤새워 모두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이니의 손길이 닿았던 그 일기장을 만지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열자 이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5월 18일. 정태에게 말하지 못했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 해외에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 짐까지 지게 할 수 없다. 나는 혼자서라도 이 아이를 키울 것이다. 언젠가 그가 이해해주기를.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니는 내 꿈을 위해, 회사를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이니다웠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녀. 그녀의 희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읽어보세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최근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오늘도 유진에게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이제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정태에게 모든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 유진과 정태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한 선택을 정태가 이해해 주기를.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니는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에게 항상 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떠나셨던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5년의 오해가 이렇게 한순간에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에 묶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진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참고 있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나서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귀에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6세 노인의 어깨가 격렬한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후회, 죄책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 조각을 만지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25년의 공백을 메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하게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했고 서로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미소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유진은 제안했던 부사장 자리를 받아들였고 함께 청진테크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유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눕혀진 그녀의 곁을 지키며 처음으로 딸의 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수면제 효과로 잠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줄게. 내 딸.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25년이 지났지만 이제부터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